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기부로 100% 내신보다 더 좋은 대학을 보내는 전략을 가지고 생기부 컨설팅, 생기부 과외를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18학번 생기부 연구소 유랩 대표 최재욱입니다. 오늘은 생기부로 어떻게 100% 내신보다 더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입시 기간이 되면 생기부 6장을 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상향이나 소신 지원도 한단 말이에요. 대학 학생들을 뽑는 평가자 입장에서 보면 3점 초반대인 학생과 3점 후반대인 학생이 있어요. 사실상 절대적인 어떤 수학적 능력을 비교하는 건 힘들어요. 같은 시험을 본 게 아니고 또 대학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자들도 알거든요. 그렇게 쉽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생기부는 얼마나 노력했고 그런 것들이 읽어보면 드러나잖아요. 그걸로 내신이 좀 더 낮아도 뽑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를 열심히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성적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학생이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운이 안 좋으면 못 볼 수도 있는 게 내신이고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결과 그 자체로 봐야 돼요. 그 성적 안에서 어떻게 생기부를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 성적에 비해 생기부는 양식이나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략만 있으면 최상급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상 학생이 혼자서 그걸 하기에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탐구 활동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하거나 한 학생들은 진짜 거의 없어요. 실제로 학생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학생이 봤을 때 좋은 주제랑 대학 평가자들이 봤을 때 좋은 주제는 이게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외를 통해서 이 주제가 좋은 거다, 좋지 않은 거다라고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생기부 설계라는 것은 어떤 나의 강점과 자신의 테마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를 위해서는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모든 과목들을 배치를 해놓고 키워드들을 설계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학생의 강점과 테마를 보여주는 그런 설계가 필요한 건데 학생들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수행평가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기가 급급하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주제를 잡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한 학기 생기부를 제가 총히 책임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주제가 들어가야 이 학생에게 어울릴지, 학생이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다듬어서 대학 평가자들이 보기에 좀 더 매력적인 주제가 될 수 있게 생기부의 전체 그림을 보고 설계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의대라고 할게요. 의대 생기부를 평가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학생들의 생기부를 보거든요. 진짜 거의 99%가 다 유전자에 대한, 질병에 대한 내용, 백신에 대한 내용, 그런 생명과학적인 내용들이 엄청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 무난한 주제로 똑같이 가면 특별하게 좀 점수를 받기가 어렵죠.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냐면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중구난방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생만의 세부적인 테마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노화면 노화, 그리고 ADHD면 ADHD, 정신질환이면 정신질환, 이런 학생의 세부적인 테마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평가자들이 이 학생의 생기부를 봤을 때 이 학생은 의학과 생명과학 두루두루 공부한 학생이구나 가 아니라 이 학생은 의학 분야 그 중에서도 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든 학생이구나, ADHD에 대한 내용을 깊이 파고들었구나 라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본인만의 세부적인 메인 키워드를 가지고 설계를 하라고 하면 꼭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모든 과목에다가 ADHD를 넣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요. 좀 너무 티나 보이고 너무 인위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직접적으로 ADHD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 정신질환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인이 걸리는 ADHD도 있고, 그리고 아동이 걸리는 ADHD도 있고, 정신병을 대하는 의사들의 심리학적인 상담 방법이 있을 거고, 뇌 호르몬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테마는 하나로 정해두되 그 테마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키워드들을 적절하게 녹여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의 생기부가 평가자들의 눈에 띌 수 있는 거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내신이 일단 월등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을 보면 수행평가 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게 문제인 거죠. 조력자 입장에서 그러는 게 좋지는 않죠. 생기부 설계, 그런 주제 설계는 과외를 통해서 주제를 고민하고 학생은 좀 더 내신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잡을 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의 어떤 교과적인 뛰어남을 보여주고 싶다, 교과에 어떤 심화를 해서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또 대학 물리 내용을 조금 공부한다던가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적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평가자 입장에서 보면 쉬워요.
쉬워요. 교수님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거는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아주 낮은 수준의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보다 평가자들이 기특하게 볼 수 있는 활동들이 좋아요. 예를 들자면 급식을 먹잖아요. 급식에 나오는 그 메뉴들의 두 메뉴의 어떤 화학적 조합이 좋지 않다는 거를 배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의를 했다.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활동들이 좀 더 기특해 보이고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죠. 어머님들이 흔히들 이제 아시는 거 있잖아요. 특목고나 자사고가 생기부가 더 좋고 일반고는 생기부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생기부가 좋게 나오는 것은 학교에서 그만큼 학생들을 대학에 잘 보내기 위해서 활동들을 많이 해요. 이런 대회, 이런 프로젝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에 참여를 하다 보면 생기부가 좋아지는 거고요.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생기부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학생이 스스로 조금 뭔가를 더 해서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건데, 학생이 혼자 그러기는 쉽지가 않죠.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많은 학생과 많은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잘 안 챙겨주세요. 저희 학교는 일반고라서 선생님한테 보고서를 드려도 원하는 내용대로 생기부를 채워주지 않으세요. 막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5년 동안 이 생기부 과외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많은 케이스들을 받고 추가 자료를 전혀 받아주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하지만 전략이 부족한 거고, 전략만 있으면 충분히 주어진 세특 양식을 최상급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